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잘 키워온 농가 사업이 번창하면서 매일 보람된 일상을 보내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하지만 기업 농가는 성공했지만 사람 농사에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기억해내려고 애써야만 생각날 정도로 오래된 세월, 20년도 더 된 과거에 어리고 젊었던 저는 그 시절 잠깐 만났던 남자와의 하룻밤 욕망으로 혼전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지게 된 이상 아이를 낳을 생각입니다. 당신과 결혼도 하고 축복 속에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우린 그러기엔 아직 너무 어려. 그리고 나는 아직 할 일도 많고 우리 엄마 아빠가 아시면 나를 내쫓아버릴지도 몰라. 난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어. 그럼 저와 결혼하지 않아도 좋으니 제 아이로 제가 낳고 알아서 키우게 해줘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도 없이 당신이 혼자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다고 무슨 돈으로 미혼모로 살겠다는 거야? 나더러 양육비만 내놓으라고 하려는 거야? 양육비도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요. 그리고 이렇게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당신은 그냥 나랑 헤어지고 다시는 안 보고 안 만나면 돼요. 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그 남자도 예측 못하는 상황으로 당황해했죠. 그렇지만 아이가 생긴 이상 결혼도 하고 축복 속에 아이도 낳기 원했던 저와는 달리 그는 아이를 지우자고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뜻과 달랐던 저는 혼자라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제 뜻을 확고하게 밝혔습니다. 결국 저희 엄마에게 실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엄마는 오래전 아빠와 사별하시고 힘들게 저를 키워오신 강한 어머니였기에 제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의 보호 아래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너가 결혼하지 않고 남편 없이도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지 않다면 이제는 엄마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를 낳아 사랑으로 키워야 한다. 엄마도 함께 도울 테니 마음 굳게 먹자꾸나. 엄마,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꼭 엄마가 저를 잘 키워주신 것처럼 제 아이에게도 그런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게요. 아이 아빠는 매우 부유한 가정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쓰고도 넘치게 넉넉한 형편의 집안에서 부족한 건 모르고 철없이 살아온 것 같았죠. 처음 임신 소식을 알게 된 그는 임신한 저를 꽤 챙겨주었습니다. 제게 좋은 게 아이에게도 좋은 거라면서 물심양면으로 아껴주는 척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슬슬 그와 그의 부모까지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돈을 원하는 거면 원하는 만큼 줄 수 있으니 내 앞길 막지 말고 아예 지우라고 아이가 다 들어요. 내가 그 집 돈을 원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런 막말을 하는 거죠? 아이가 생겨서 결혼의 의사를 물어봤을 뿐이고 당신이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나 혼자라도 아이를 키우겠다는 건데 그런 말 할 거라면 이제 그만 찾아와요. 저는 잘 키워온 농가 사업이 번창하면서 매일 보람된 일상을 보내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하지만 기업 농가는 성공했지만 사람 농사에서는 실패하고 말았죠. 이제는 기억해내려고 애써야만 생각날 정도로 오래된 세월, 20년도 더 된 과거에 어리고 젊었던 저는 그 시절 잠깐 만났던 남자와의 하룻밤 욕망으로 혼전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지게 된 이상 아이를 낳을 생각이에요. 당신과 결혼도 하고 축복 속에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우린 그러기엔 아직 너무 어려. 그리고 나는 아직 할 일도 많고 우리 엄마 아빠가 아시면 나를 내쫓아버릴지도 몰라. 난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어. 그럼 저와 결혼하지 않아도 좋으니 제 아이로 제가 낳고 알아서 키우게 해줘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도 없이 당신이 혼자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다고 무슨 돈으로 미혼모로 살겠다는 거야? 나더러 양육비만 내놓으라고 하려는 거야? 양육비도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요. 그리고 이렇게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당신은 그냥 나랑 헤어지고 다시는 안 보고 안 만나면 돼요. 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그 남자도 예측 못하는 상황으로 당황해했죠.
그렇지만 아이가 생긴 이상 결혼도 하고 축복 속의 아이도 낳기 원했던 저와는 달리 그는 아이를 지우자고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뜻과 달랐던 저는 혼자라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제 뜻을 확고하게 밝혔습니다. 결국 저희 엄마에게 실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엄마는 오래전 아빠와 사별하시고 힘들게 저를 키워오신 강한 어머니였기에 제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의 보호 아래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너가 결혼하지 않고 남편 없이도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지 않다면 이제는 엄마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를 낳아 사랑으로 키워야 한다. 엄마도 함께 도울 테니 마음 굳게 먹자꾸나. 엄마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꼭 엄마가 저를 잘 키워주신 것처럼 제 아이에게도 그런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게요. 아이 아빠는 매우 부유한 가정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쓰고도 넘치게 넉넉한 형편의 집안에서 부족한 건 모르고 철없이 살아온 것 같았죠. 처음 임신 소식을 알게 된 그는 임신한 저를 꽤 챙겨주었습니다. 제게 좋은 게 아이에게도 좋은 거라면서 물심양면으로 아껴주는 척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슬슬 그와 그의 부모까지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돈을 원하는 거면 원하는 만큼 줄 수 있으니 내 앞길 막지 말고 아예 지우라고 아이가 다 들어요. 내가 그 집 돈을 원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런 막말을 하는 거죠? 아이가 생겨서 결혼의 의사를 물어봤을 뿐이고 당신이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나 혼자라도 아이를 키우겠다는 건데 그런 말 할 거라면 이제 그만 찾아와요. 그 집안의 챙김을 받는다는 게 내키는 일은 아니었지만 당시 형편에는 여러 가지로 돈이 부담되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출산 예정일보다 2달이나 일찍 통증을 느껴 결국 아이 아빠 말대로 그들이 미리 알아봐 두었다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저도 저지만 아이의 건강을 생각해서 출산에만 전념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남자와 그의 부모님도 함께 병원으로 오셨더군요. 힘들겠지만 아이 낳는 일에만 집중해서 건강하게 출산하라 하시면서 제게 필요한 산모용 선물들을 병실에 잔뜩 놔두고 별다른 말씀 없이 아이 아빠와 함께 복도로 나가 계셨습니다. 아마도 저희 엄마와 한 공간에 계신 게 불편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외유내강인 제 엄마는 그들이 억만장자라고 해도 절대 기세에 밀리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어디서든 당당하게 저를 키워주셨고 지켜주셨으니까요. 그날도 흐트러짐 없이 당당한 모습으로 저와 태어날 아이를 보호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그때부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로 생각하며 더욱 존경해 왔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딸이 모르는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제 건강부터 챙겨주셨고 꾸지람도 잠시 아이를 낳겠다는 결정까지 존중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헌신을 다해 저와 뱃속의 아이를 보살펴 주신 위대한 엄마셨죠. 그 덕분에 저도 자립심 강한 여성 엄마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딸아, 출산 예정일보다 빨리 아이를 낳게 되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다 괜찮을 거야. 주변에서도 다들 일찍 아이 잘 낳고 건강하게 잘만 키우더라. 그러니 곧 세상으로 나올 아이 만날 생각만 하면서 조금만 더 힘내. 예정일보다 2달이나 일찍 태어나는 아이의 건강이 걱정되었지만 그나마 엄마가 든든한 제게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출산 잘 버티고 아이를 순산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병실에서 마주하게 된 순간 어린 제가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의 여러 가지 괴로움과 어려움들이 떠오르면서 주체할 수 없던 순간이었습니다. 엄마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동요되어 함께 우셨죠. 그때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아이의 아빠와 그의 부모님도 병실로 들어왔죠. 간호사는 그다지 좋지 않은 표정으로 울고 있는 저와 엄마에게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감동의 순간을 채 느끼지 못하고 저는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내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산모가 산후조리하시는 동안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옮겨서 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한테 이상이 있나요? 이렇게 건강한데 그래야 하나요? 네, 2달을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안전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걱정할 상태는 아니니 너무 걱정은 마시고요. 갑자기 아이의 아빠와 그의 부모님도 걱정된다며 어서 인큐베이터로 옮기자며 성급하게 간호사를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아들의 건강이 걱정되어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저는 산후조리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인큐베이터의 아이도 점점 더 건강한 상태임을 확인하며 퇴원 후 아이와 함께 살아갈 생각에 떨리고 설렜습니다. 물론 두려움도 있었지만 사랑스러운 아이를 볼 때마다 엄마로서 살아갈 책임감이 더 커졌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퇴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그 남자와 그의 부모는 병원에 나타나지도 않았죠. 오히려 신경 쓰이지 않고 잘 되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보다 더 강인한 엄마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짐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제 아들이 사라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퇴원하는 날 아이의 아빠는 아빠 자격으로 먼저 그들의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입원할 때부터 병원의 보호자 자격으로 병원비며 모든 처리 사항들을 자신이 아빠라며 챙겨왔으니 병원 측에서도 이상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입원 수속부터 산후조리까지 챙기는 호의가 결코 호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퇴원을 했는데 내가 낳은 아이가 사라진 상황에 저는 너무 경황이 없고 다급해진 마음으로 아이의 아빠에게 전화를 받을 때까지 수차례 전화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용건이 남았어? 왜 쉴 새 없이 전화하는 거냐고 이런 식으로 아이를 빼돌려서 데려가려고 그동안 병원과 산후조리까지 챙기는 척했던 거예요? 뭐라고 잘 챙겨줘도 어디서 지랄이야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해. 이러니 내가 너랑 결혼이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겠어. 그리고 내 아들을 내 집으로 데리고 온다는데 뭐가 잘못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아이는 왜 낳는다고 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 피곤한 상황을 만드냐고. 피곤한 상황. 그게 아예 아빠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빨리 내 아들 데려다 놔요. 안 그러면 당장 당신 집에 찾아가서 전부 다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전부 다 그래 당신 너 마음대로 해봐. 언제는 너 마음대로 안 했니? 하늘과 땅이 빙빙 돌고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처럼 속도 울렁거리기 시작했고 제정신이 아닌 채로 그 남자 그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속 심장이 여러 개 달린 사과처럼 여기저기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면서 괴롭히더니 이제는 가까스로 낳은 아들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몰래 소유물처럼 빼돌리기까지 하다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아이의 아빠라는 사실 때문에 억지로 답답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들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자 대문이 열렸고 다행히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내 아들 어딨어요? 내 아들 돌려주세요. 아이 아빠는 어디로 내빼고 도망이라도 간 건지 보이지도 않고 그의 어머니가 거실로 나오더니 급히 제게 다가와서는 곧바로 제 입을 손으로 막으시며 조용히 못하냐, 며 어디서 행패를 부리냐고 오히려 역정을 내시더군요. 너무 화가 나고 참을 수 없어서 제 입을 막았던 손을 뿌리치고 내 아들을 어서 내놓으라 고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저를 황당하다는 듯이 노려보며 나가라고 밀치면서 미친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얼굴이라도 아이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아이를 낳고 제가 잘 키우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렇게 아이를 빼돌리고 숨기시는 건 아니잖아요. 빼돌려? 얘가 미쳤네. 아니, 아이 아빠가 자기 자식을 데려왔는데 빼돌리다니. 어디서 이런 근본 없는 애가 다 있어?
내가 그렇게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내가 아이를 키우라고 맡길 수가 있겠냐? 결혼까지 허락했으면 어쩔 뻔했어. 아이 아빠도 없이 너가 키우는 건 절대 안 돼. 그리고 돈도 없는 니네 집안 형편에 내 손주를 가난하게 키우고 싶지 않다. 제발, 제발 얼굴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정말 다 가만두지 않겠어요? 당장 나가.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경찰 부르기 전에 어서 내 집에서 다 가라고. 어린 년이 결혼도 하기 전에 천박하게 굴러먹더니 여기가 어디라고 이 난리야. 어서 당장 안 나가. 저는 천대받으며 쫓겨났고 혼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아이도 아이의 아빠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수십 차례 찾아가서 제 아들을 데리고 오려고 했지만 경찰까지 불러서 끌려가는 상황까지 맞닥뜨리게 되고 신고까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매번 헛수고가 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찾아간 그들의 집은 집주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수소문할 길이 없어 포기하고 만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신 차리자. 지금은 정신 차리고 내가 더 잘 되도록 노력해야지. 그래야 아이를 되찾을 방법이라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니? 속상하더라도 엄마가 뭐든 도울 테니 걱정 말 거라. 엄마, 이제 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낳으면 잘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좋은 엄마가 되려고 했는데, 어리고 젊었던 당시에 저는 아이를 낳고 생이별을 당하게 되면서 몇 개월 동안 정신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조금 더 힘들어진 형편 때문에 시골 외딴 곳으로 내려가서 동네 농사를 거들며 생계를 유지해 나가셨고, 저 역시 그곳에서 엄마가 하는 일은 뭐든지 도와가며 돈을 벌고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밭에서 일하고 모은 돈으로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고, 그렇게 농사일을 하면서 알뜰살뜰 좋은 형편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기필코 성공해서 잃게 된 아들을 되찾아오리라는 생각을 했죠. 점점 농사일에도 일머리가 생기면서 욕심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가꾸기 시작한 밭에서 여름에는 호박을 수확하고 겨울에는 당근을 수확하여 사계절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농사일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농산품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로 유기농 호박과 당근을 생산했습니다. 생산의 품질을 변화시켜서 판매하기 시작한 제품들은 점점 좋은 성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하게 판매를 시작했지만 주변 지인들과 시골 시장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판매판로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농산품 유통센터와 온라인으로도 판매책을 넓혀서 그만큼 생산량도 늘려나가게 되었죠. 호박과 당근으로 즙이나 잼으로도 가공하여 생산품의 품목도 늘려나갔습니다. 유기농 즙과 잼은 건강한 식품으로 인기가 늘어났고 많이 팔리게 되면서 더 이상 엄마와 저 둘이서만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업무량이 늘어나고 세분화되면서 농가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죠. 남의 밭에서부터 농사를 배우고 우리의 텃밭 생산품들을 자식처럼 키워오면서 겪어온 수년간의 시행착오가 경영의 철학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나와 가족에게 먹일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로 만들어내겠다는 노력이 구매자들에게 좋은 품질의 상품으로 점점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각지의 대규모 마트에서 판매 계약도 제안을 받으며 더 이상의 텃밭을 일구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점점 성장하는 기업으로 직원들도 늘어났고 중소기업 버금가는 농가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죠. 유기농 호박과 당근으로 연계된 유기농 가공품들로 인해 심지어 유기농 카페로 경영 분야가 늘어났고 프랜차이즈도 확장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엄마는 더 이상 고생하실 일이 없게 되셨습니다.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내 딸이 어릴 때부터 고생도 많이 하고 악착 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해온 네 덕분이구나. 오랫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 딸 덕분에 엄마는 너무 행복하단다. 돈도 돈이지만 너가 일해오면서 원하던 대로 좋은 사업이 너를 더욱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기쁘다. 기업 농가로 성장해 나가자 모르던 곳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다양한 매체들의 인터뷰 섭외도 많아졌습니다. 홍보를 위해 인터뷰를 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인터뷰를 통해 아들과 아이의 아빠가 저를 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었죠. 소비자들에게 좋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생산품을 만들어내겠다는 경영인으로서의 사명감도 생겨났지만 항상 마음속에 품어왔던 큰 꿈과 목표는 아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힘들게 이룬 행복한 삶이었지만 잃어버린 아들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가슴속에 박힌 대못이었습니다. 건강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성공한 기업 농가 경영인으로 부도 축적해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난한 형편을 걱정할 일은 전혀 없었죠. 대표님, 이번 섭외 제의는 인터뷰만은 아니고요. 방송 출연인데 방송 중에 기업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대표들의 히스토리를 다룬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괜찮으실까요? 방송 출연 어떤 채널인데요? 대표들의 히스토리 정말 유명한 프로그램이라 아마도 이번에 출연하고 나시면 전 국민이 다 알아보실걸요. 방송에 익숙하지는 않지만 저는 꼭 출연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아들을 되찾기 위한 히스토리를 말할 시간이 왔다고 느껴졌죠. 그리고 어디선가 아들이 혹은 그들이 제 모습을 알아보기를, 꼭 아들을 만날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방송국에 도착하여 출연하기 전에도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나의 사적인 이야기를 가감없이 꺼내서 아들 되찾기에 도움이 되기만을 바라면서 말이죠. 대표님은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유기농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알려지셨는데 성공한 기업이 롱런할 수 있는 대표님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제게는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죠? 아, 정말요? 대표님만의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궁금한데요. 성공하기까지 참 많은 결심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어릴 적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고 싶어서 더 꿋꿋하게 인내하며 노력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온 기업 농가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면 만날 수 없었던 제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살았기 때문이죠. 어떤 사연이시죠? 실례지만 대표님, 어릴 적에 아들을 어떻게 잃어버리셨다는 건지요? 결혼하지 않은 미혼 대표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셨나요? 미혼 맞습니다. 어릴 적 만났던 인연으로 아이를 낳게 되었고 미혼모로 낳은 아들을 출산하자마자 아이의 아빠가 일방적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저는 엄마의 도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었고 과거 가난하던 형편으로 아들에게 무엇도 해줄 수 없어서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성공하면 꼭 아들을 되찾고 싶다는 심정이었기에 방송을 통해서라도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어디에서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고 싶다면 꼭 연락해 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방송에 출연하고 나서 어디선가 보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며 제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았죠. 그러나 아들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나날이 그리움만 더 커져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농가로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직원을 통해 연락이 닿은 그 청년은 제 아들이라고 전했답니다. 불이 나게 농가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낯선 얼굴에 다 큰 청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그 청년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소 당황스러워하는 저에게 청년은 보자마자 왈칵 눈물을 쏟으며 저를 안아주더군요. 엄마, 저예요. 엄마, 아들이에요. 아들을 진짜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청년의 얼굴을 매만지면서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그는 그의 아빠와 닮아 있었습니다. 뭐라고, 정말 내 아들 맞니? 내 아들이 맞아? 네, 맞아요. 엄마, 저예요.
엄마 아들이라고요. 청년은 통곡을 했고 저도 모르게 북받쳐 오르는 심정을 가눌 수 없어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지냈어?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니?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아? 도무지 꿈만 같은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품에 안긴 청년을 다시금 밀어내서 얼굴을 매만지며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태어났을 때 보고 못 봤으니 기억도 나지 않지만 입가의 점, 그리고 남편과 닮은 이목구비 볼수록 닮은 모습에 그렇게 아들이구나 확신했습니다. 둘은 그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이러다 둘 다 탈진하겠다. 아들아 진정하고 그만 내 집으로 가자. 정말 꿈에 그리던 아들이 찾아온 사실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집에 데리고 온 아들에게 없던 것도 만들어가며 상다리가 휘도록 밥상을 차렸습니다. 22살이 되었다는 아들에게 어떻게 지내왔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건강한지 무얼 하고 지내는지 등등 밤을 꼬박 새울 정도의 질문과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잘 커서 나를 찾아오기까지 한 걸 보니 아이의 아빠나 그 집안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어련히 잘 키웠구나 싶은 마음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나를 찾아오게 된 거야? 아들은 자라면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때부터 엄마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래저래 수소문한 끝에 어머니가 농사를 짓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더랍니다. 게다가 방송도 보게 되어서 저를 찾아올 용기가 더 생겼다고 했죠. 그러더니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 남자 아들의 아빠와 아들이 나란히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어릴 적 모습부터 최근까지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조금 더 빨리 왔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저는 엄마를 만나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다행히 잘 컸구나 철 들었나 싶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농가는 물론 제 집과 본사, 프랜차이즈, 본사 등 제가 일하며 생활하는 모든 생활권에 점점 더 밀접하게 오가는 사이가 되어 갔습니다. 종종 식사도 하고 만나는 시간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바랄 일 없이 행복하게 지내는 일상들에 감사했습니다. 아들과 보내는 시간이 일상이 되면서 점점 익숙해가던 어느 날, 아들의 전화기가 꺼져 있었고 며칠 동안 연락도 되지 않아 걱정이 늘어가고 있을 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며칠 동안 연락도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요즘 정신없는 일들이 많아서 바빴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아들 무슨 일인데 엄마한테 뭐든지 얘기하기로 했잖아. 전화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게 제가 사실은 친구 중에 형편 어려운 친구가 있어서 아빠 모르게 친구를 돕고 있었거든요. 모아둔 용돈을 다 쓴 상황이어서 용돈 생기면 갚아주겠다 하고 또 다른 친구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돈을 빌려준 친구의 부모님이 저를 오해하시고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연락하시는 바람에 잠시 전화를 꺼둔다는 게 그렇게 되었어요. 아빠가 제게 주셨던 신용카드마저 뺏어갈까봐 말씀드리지 못했거든요. 친구를 돕느라고 너 용돈까지 다 쓰다니 기특하긴 한데 그렇다고 또 다른 친구에게 돈을 빌리기까지 해서 그냥 엄마한테도 얘기하지 그래서 친구 돕겠다고 좋은 일 하느라 일어난 일이니 엄마가 용돈이다 생각하고 보태줄게. 아들 얼마면 되는데 정말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일하게 되면 돈 많이 벌어서 다 엄마 드릴게요. 그렇게 순수하고 솔직한 아들이 좋은 일 하다가 생긴 일이다 생각이 들어 서슴없이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이다 생각하며 보내주었습니다. 그보다 더한 금액이었다고 해도 아들에게는 그동안 못했던 모든 보상을 해주고 싶은 심정이다 보니 전혀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아들에게는 더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했고 저는 그래도 아들을 믿으며 몇백만 원씩 보내주었죠. 크다면 큰 돈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묻고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 줘도 아까울 게 없는 아들이었으니까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보탬도 안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는 너를 위해 해준 게 많이 없었잖니? 아니에요. 엄마 제가 이렇게 사고치게 돼서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엄마를 만나 곁에 계셔서 제가 얼마나 좋은데요. 항상 저를 위해 사시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은 아들을 만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천국 같았기에 어떤 흠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점점 만날 때마다 더 많은 금액의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아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말 못할 사고라도 친 게 아닌지 염려되는 마음으로 자세히 묻게 되었습니다. 5천만 원, 그렇게 큰 돈이 당장 내일까지 필요하다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정확히 얘기를 해보렴. 아들아, 아무래도 너 걱정이 되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해결해 줄 테니 어서 털어놔봐. 아니에요. 됐어요. 엄마 그렇게 꼬치꼬치 다 물어보실 거면 제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더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한테 신경질만 낼 게 아니라 무슨 일인지 말을 해봐. 직접 해결해 줄 테니까. 아들은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툴툴대면서 서운함과 신경질만 번갈아 내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이 왜 필요한지 끝내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아들이 힘들다고 하니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더 불어나는 액수나 듣지 못한 사연 때문에 마음에 걸려 무턱대고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5천만 원의 쓰임도 모르고 용돈처럼 주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아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가 사업이 잘 되고 있지만 그렇게 큰 돈을 쓰임도 모르고 주는 건 어렵겠구나. 내가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돈으로만 엄마의 사랑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한단다. 대신 너가 갚겠다는 의지로 약속을 한다면 5천만 원 내가 빌려줄 수는 있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갚겠다는 의지가 있고 매달 적은 금액이라도 갚겠다면 말이다. 혹시라도 아들 역시 그의 아빠처럼 어린 시절 부유하게 자라서 그냥 받기만 하고 자립심이나 독립적인 의지 없이 자라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안을 하자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안에 수긍하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좋아요. 엄마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갚을게요. 걱정 마세요. 아들은 5천만 원을 받아가고 나서 한참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점점 저 역시 아들을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업인으로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고 해도 살면서 평생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던 갑자기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당연히 의심을 점점 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러나 몇 주가 지나서 아들은 몇십만 원을 들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고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우선 이렇게라도 갚아드리겠다며 가지고 온 돈을 제게 건넸습니다. 그래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노력이 보여서 다행이라 생각하며 잠시 마음을 놓았습니다. 아들은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고 유학도 준비하느라 바쁘다며 그날 이후부터 자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늘 일하느라 바쁘고 아들의 유학을 도와줄 생각으로 더 열심히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 서로 식사를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연락이 뜸하던 아들은 전과 같이 엄마 집밥을 먹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집으로 찾아온 아들과 오붓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 저는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전화기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너 바쁜 일 있는 거 아니야? 아까부터 전화가 계속 걸려오는데 안 받아도 되는 거야. 잠시만요. 잠깐 통화하고 올게요. 그래, 천천히 해. 맛있는 차 준비해 줄게. 마시고 가렴. 아들은 잠시 제 눈치를 살피더니 통화를 하기 위해 거실 끝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아들의 행동이 수상해 보여서 저는 차를 만드는 척하다가 슬며시 테라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눈치채지 못하게 발길을 옮겨 그의 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조금 격앙된 말투로 신경질이 잔뜩 나서 누군가와 싸우고 있는 듯 했고, 목소리가 새어나갈 것을 걱정하는 듯 보여서 저도 더 귀 기울여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엄마, 내가 이제 더 돈 얘기를 할 수 없게 생겼다니까. 전화통화하고 있던 아들은 누군가에게도 엄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지 않았죠? 내가 여기 있는데 누구에게 엄마라며 통화를 하는 건지 뇌가 정지된 느낌이었습니다. 지난번부터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줬잖아. 그 뒤로 내가 이 여자한테 받은 5천만 원 그대로 먹고 그냥 안 보려고 한 건데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게 엄마랑 아빠잖아. 지금 뭘 어떻게 하라고 자꾸 전화를 해. 눈치채면 어쩌려고. 엄마 일단 알겠으니까 전화 끊어. 내가 적당히 뜯어 먹자고 했잖아. 그만 끊어. 순간 제가 뭔가 잘못 들은 건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여자한테 받은 5천만 원 적당히 뜯어 먹자 저를 얘기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럼 통화 속에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은 누군가 하는 생각에 당장이라도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침착하며 꾹 참고 끝까지 전화 통화 내용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알겠다고. 일단 빨리 끊어. 나 지금 이 여자 집에서 밥 먹다가 엄마가 하도 전화해서 이상하게 보일까봐 잠깐 전화 받은 거라고. 잔소리 그만하고 내가 알아서 해볼 테니 빨리 전화 끊으라고. 저는 손발이 덜덜 떨리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통화 내용을 듣고 황급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거실로 차를 마시라며 내주었어요. 그리고는 아들에게 잠시 업무를 처리할 게 있다 하고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서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내려와서 차를 마시고 있는 그에게 아무 내색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아빠는 잘 지내고 있지? 네, 잘 지내고 계세요? 나 만나고 있는 건 알고 계시니? 네, 그러며. 아빠도 이제는 제가 다 컸으니 믿어주시고 반기셨어요. 그랬구나. 과거를 생각하면 네 아빠가 나를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안 그러세요? 지금은 갑작스러운 질문들에 조금은 당황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벌기 위해 계속 물었습니다. 너 어릴 때 나랑 놀던 건 기억나지? 그러며. 어릴 적 엄마와 놀던 기억나죠? 그래, 기억나. 너가 너무 어려서 기억 못할 줄 알았는데 맞아요. 저도 너무 오래돼서 잘은 안 나지만 그래도 엄마와 기억나죠. 정확히는 않지만요. 그때부터 그는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아들 어릴 적 미끄럼틀에서 다쳤던 상처가 남아있니? 저는 계속 그를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럼틀이요. 그 상처 이제 오래돼서 이제 티도 안 나요. 그래, 상처가 꽤 깊어서 나중에 수술이라도 시켜야 하나 많이 걱정했었는데 왼쪽 종아리였나 티도 안 나게 상처가 사라졌다고. 정말 어디 한번 보자. 엄마 무슨 다 큰 아들 다리를 걷어보라고 하세요. 이제 다 나아서 정말 괜찮다니까요? 아마 어릴 때 아빠가 잘 관리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아들은 태어난 이후로 저를 본 적이 없는데 저와 놀았던 기억이 난다고 하더군요. 다친 적도 없는 상처가 다 나았다며 말도 안 되는 답을 맞받아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왜 엄마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그래. 다 큰아들 다리 좀 걷어보는 게 어때서? 아, 그게 아니라 정말 말끔하게 다 나아서 그래요. 엄마 걱정 마세요. 그래, 그렇다면 나도 그 왼쪽 다리 다신 보고 싶지 않구나. 그는 제 말에 점점 더 당황하기 시작했고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볼 생각도 없었어. 너를 미끄럼틀에서 다치게 한 적도 없고. 아들은 제 말에 잠시 어리둥절해서 머뭇거리고만 있었죠. 내 친아들은 어디 있니? 넌 대체 누구야? 그는 제 말에 놀라 당황하며 거실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뒷걸음이라도 쳐서 도망갈 것처럼 움찔하더니 갑자기 뻔뻔한 태도로 제 친아들 코스프레를 하면서 어리석은 대답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는 계속 저희 집에서 슬슬 도망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때 지인들과 경찰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동안 저가 2층에서 연락해 두었던 지인들이 경찰들을 데리고 왔고, 그는 그렇게 경찰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나 이거 놓으라고. 나 이 집 아들이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경찰서는 내가 따라가 줄 테니까 당장 놓으라고. 아들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놈을 경찰들에게 넘겨버리고 잠시 거실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출연했던 방송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사기를 치려고 나타나 아들 행세를 한 건가 하며 얘기도 듣기 전에 당황한 저는 정말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괴롭고 심란했지만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연행된 그를 다시 만나러 경찰서에 향했습니다.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지낸 시간을 돌이켜보니 제 스스로 어리석다는 생각에 그놈과 대면하고 싶지 않았지만 악랄한 그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제 친아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저희 친아들의 아빠가 저와 헤어진 직후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고 그놈은 그들의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아들의 아빠와도 너무 닮은 얼굴이었죠. 게다가 아빠와 찍은 사진들도 제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이도 친아들 또래로 확인되었기에 진짜 제 아들인 줄 알고 만나서 기쁜 마음에 다른 의심을 할 생각도 못했던 거죠. 아들은 만난 기쁨에 즐거운 나날을 보내면서 일상이 꿈만 같고 즐거웠습니다. 너무나도 오랜 그리움 때문에 사리분별 잘하던 제가 잠시 넋이 나간 상황이었죠. 그렇게 잠시 어리석은 판단으로 그와 그들의 사기를 순순히 받아주게 되다니 스스로에게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악재의 가족들에게도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든 벌받게 하고 싶었고요. 듣자 하니 친아들 아빠와 그의 넉넉했던 집안은 이미 가세가 기울게 되었고 사업도 완전히 망해가서 형편없어진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방송을 보게 된 그들은 저를 타깃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게 된 것이었고요. 제가 돈도 잘 버는 기업 농가를 경영하고 있는 대표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친아들을 그리워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말이죠.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을 마치 제가 낳은 친아들처럼 속이고 저와 만나 친해지는 상황이 되자 용돈이든 어떤 핑계로든 돈을 뜯어내려는 속셈으로 사기를 벌여온 것입니다. 그 인간과 그 집안은 저와 악연인가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저와 엄마에게 악랄하게 굴더니 이제는 아들까지 이용해 온 가족이 제게 돈을 뜯어내고 계속 친아들 행세를 하도록 시켜왔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세상 말종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그들의 공무원 사기 행각과 친아들이 아님을 확인하고 울분이 터졌습니다. 경찰서에서 불려와 근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친아들의 아빠, 그를 마주하자마자 저는 친아들에 대한 궁금함만 커졌습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집안에서 내 친아들을 어떻게 키웠을지, 어떻게 자랐을지 애타는 심정이었습니다. 이 인간 말종아, 내 아들, 진짜 내 아들은 어디에 어떻게 숨겨둔 거야? 흥분에 가득한 저에게 그는 이미 10수년 전 당시에 그들의 상황 때문에 나의 친아들을 멀리 해외로 입양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2번 다시 만날 수도 찾을 수 없을 거라며 떠들어댔죠. 그리고는 자신들이 갈취한 돈은 제가 준 거니 잘 쓰겠다면서 뻔뻔하게 생각 없이 뇌를 거치지 않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생떼를 쓰고 소란을 피우고 어릴 때 제게 아이를 지우라고 생난리를 치던 모습과 같아 아직도 어른은 못 되었구나 싶었죠.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되어 그들은 모두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는 정말 악연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친아들의 소식도 이제는 그들의 입을 통해 절대로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믿을 수도 없는 사기꾼들과 마주할 일만들 일은 없었죠. 그래서 지인을 통해 수소문한 끝에 친아들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친아들을 아들의 아빠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 후 그 여자와 아들을 낳게 되고 점점 집안이 어려워지자 유아기 때 해외로 입양 보내졌고, 다행히 입양 보내진 친아들은 양부모가 잘 키워주셔서 현재는 해외 거주자로 대학교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든 친아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소식에 만나지는 못했어도 가슴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죽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친아들을 이제 진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아들 덕분에 마음 굳게 먹고 살아온 제가 잘 꾸려온 기업 농가는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좋은 먹거리로 소비에 보답하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이번 사건에 심경이 괴로우셨지만 여전히 저와 함께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경영하는데 정신적인 마음을 지주 역할을 해주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친아들과 이메일로 주고받다가 마음을 전하며 통화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곧 만날 날도 오겠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때때로 인생은 예상도 예측도 할 수 없는 전개로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죠. 그리고 원하지 않는 길로 가기도 합니다. 선택을 잘못해서 가게 된 길이라고 해도 후회만으로 좌절하지 말고 새로운 다른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잘 견디고 노력한다면 행복한 일상을 언젠가는 꼭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들과는 연락이 닿은 것만으로도 행복하지만 좋은 기회가 있다면 만나는 날도 꿈꿀 수 있다는 사실에 앞으로도 더 노력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의 행복을 체감하는 좋은 날들이 많아지기를 바랄게요. 저희 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